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정진철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했던 3D Max에서 MCG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했을 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MCG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이제 간단한 몇 개의 노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뭐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만들 툴은, 그 클론 모디파이어라는 툴이에요. 아마 요 툴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헬프 파일에 요 만드는 법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클론 모디파이어를 만들면서 이 각 노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노드들이 어떻게 기능이 실현이 되는지, 그리고 이 각 노드들이 갖고 있는 이 수학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나씩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완성된 MCG를 어떻게 패킹하고 인스톨 하는지, 그 다음에 UI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 모디파이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모디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론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다뤘던 모션 그래픽을 만드는 이 컨텐츠에 쓰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여러 개의 링이 와서 회전을 하고 돌아가는 요게 이제 이 클론 모디파이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글로 설명을 하지만은 이 영문 버전이 또 유튜브 채널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보시면 이 URL로 들어가시면은 영문으로 된 이 클론 모디파이어를 만드는 MCG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론 모디파이어가 어떤 건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MCG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론 모디파이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맥스로 돌아가서 이 MCG 클론 모디파이어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맥스가 켜진 상태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티팟 오브젝트가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일단은 MCG는 저는 만들어 놨으니까 적용을 해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모디파이 안에 쭉 내리시면은 제가 디플리케이션이라고 그냥 제 임의대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모디파이어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MCG로 제작이 된 모디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D 모디파이어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사라지는데, 여기서 넘버가 지금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20개 정도로 바꿔볼게요. 20개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포지션 옵셋 값을 조금만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뭐 이런 식으로 옵셋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값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스케일도 0.92 정도로 옵셋이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팟을 이제 복사를 하는데, 트랜스레이션하고 로테이션, 그 다음에 스케일 값에다가 옵셋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뭐 줄어들게 된다거나 더 돌아가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MCG 클론 모디파이어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뭐 이 모디파이어 말고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만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클론 모디파이어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례차례 MCG 툴을 꺼내가지고 그 MCG 클론 모디파이어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크립트 창에 오셔가지고 New Max Creation Graph 또는 Max Creation Graph 에디터를 여세요. 그럼 이런 창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매테리얼을 만드는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랑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창에 작업뷰가 되겠고요. 이 위에 거는 이제 슬레이트 매테리얼 에디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일부에 설명드렸듯이
이쪽 왼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어요. 이 노드들을 이제 연결을 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누르면은 이렇게 서치창이 나오고 더 같은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첫 글자만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타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노드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니까 거기서 필요한 노드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한번 MC 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모디파이어 트라이얼 메시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은요, 제가 셀렉트한 메시를 지금 이 MC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클론 and transform mesh라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된 노드를 하나 꺼낼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은 저희가 이 모디파이어를 만들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오메트리도 있고 모디파이어도 있고 쉐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모디파이어는 크리에이션 된 오브젝트에 이제 다른 기능을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모디파이어로 선택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3개의 노드를 만들고 보시면은 이렇게 같은 색깔로 이 소켓이 인풋 아웃풋이 같은 색깔로 된 걸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쪽 아웃풋 연결이 안 되죠. 색깔이 틀려서. 자,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모디파이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모디파이어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지금 제가 아까 선택했던 가운데 있는 이 보라색으로 된 모디파이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보라색이 어떤 걸 뜻하냐면요. 이 보라색 안에는 또 다른 MCG 그래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 개의 이 MCG 그래프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노드로 그냥 그룹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여러 개의 MCG 노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된 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제 인풋만 일단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메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카운트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트랜스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value, iArray라는 value가 되어 있죠. 간단하게 이제 어떤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메쉬라는 거는 그냥 메쉬 데이터를 연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신안에 있는 메쉬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새로 만드는 메쉬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운트라는 거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몇 개의 오브젝트를 복사를 할 건지 이게 이제 숫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옵셋 수치예요.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제가 뭐 선택한 메쉬가 있다 그러면은 이 메쉬를 몇 개를 복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옵셋 값을 주고 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갖고 있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이제 맞는 세팅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5개를 넣었죠. 5개를 넣고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3D Max에서 뭐 위치 이동을 하거나 로테이션을 하거나 스케일을 줄이는 것들이 단순히 저희는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그 내부적인 맥스 안에서는 이 매트릭스라는 이 행렬이죠. 행렬에 대한 계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팁팟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이 매트릭스에 대한 계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위치에서 B 위치로 이동을 할 때 어떤 걸 곱해서 B 위치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인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매트릭스라는 게 연결이 돼서 이 포지션 값이라든가 로테이션 값이라든가 스케일 값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값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이 옵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 값, 이 iArray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메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 총 5개가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는 곳에서
이 포지션 값에 대한 옵셋을 준 거죠. 그래서 이만큼씩 이 x 방향으로 이만큼씩 이제 떨어져서 옵셋 값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이 노드가 하는 겁니다. 이 보라색은 이제 컴파운드 노드라고 그러고요. 이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는 또 다른 MCG 노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이 오른쪽을 누르시면 오픈 컴파운드 앤 뉴 탭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저희는 지금 한 개의 노드만 보이지만은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다른 컴파운드 노드가 있죠. 다시 한번 오픈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다른 MCG 노드들이 있고 여기에 또 컴파운드 노드가 있네요. 또 오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3개의 이 노드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노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 노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세이브를 컴파운드 노드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드 하나로 딱 되는데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맥스 개발자들이 이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패킹을 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서치해서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를 치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완성된 컴파운드 노드가 생기죠. 아니면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은 만들었으니까 지우고요. 자,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의 아웃풋이 인풋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선택한 메쉬를 연결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카운트에다가는 카운트는 이제 제가 설정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int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미터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int 32라는 거를 요 형식을 맞춰 주셔야지 이 노드에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카운트는 이제 제가 복사하는 개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넘버 카피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0, 그 다음에 맥시멈은 한 1000개 정도로 할게요. 디폴트는 1 값으로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을 보면은 이 value라는 곳에 iArray라고 돼 있죠. 이렇게 제가 클론 모디파이어로 적용을 하면은 얘네들은 이제 다 별개의 오브젝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를 하나에 묶어주는 콤바인 명령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개의 복사된 오브젝트를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all meshes라고 하면은 요 노드를 선택을 하면은 보시면은 이 iArray라는 아웃풋을 인풋할 수 있는 요 메쉬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생성된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웃풋은 이렇게 배열로 돼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T팟 A, B, C, D, 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컴바인 얼 메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하나가 됐으니까는 이렇게 아웃풋 메쉬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폼을 넣어야 되겠죠. 이제 옵셋 값을 실질적으로 얼만큼 이동을 해라라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위치값부터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X를 누르신 다음에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라는 노드를 하나 끊을 건데요. 이 매트릭스하고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 이 매트릭스 트랜스폼하고 연결을 해주세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벡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x, y, z 값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묶음을 이제 벡터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다른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렇게 한 묶음을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y, z 값을 제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 벡터에 이제 벡터 값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노드를 하나 꺼내고요.
벡터 노드는 이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벡터 노드를 꺼내 가지고 나중에 또 싱글 x, y, z 값, 싱글 값을 다시 또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거를 이제 세 개로 쪼갠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 y, z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달아가지고 저희가 수치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파라미터를 이렇게 X 눌러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보시면 제네레이트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파라미터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일단은 두 개는 지우고요. 보시면은 이 X도 싱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수치 타입에 관한 건데 똑같이 파라미터도 싱글 타입의 노드를 꺼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translate x 값이겠죠. x 값은 뭐 마이너스 1000부터 1000까지 기본 값은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똑같이 y 값 그 다음에 z 값으로 이름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이 싱글 값을.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얼추 이제 대충 노드는 만들어졌죠. 자, 이제 요거를 세이브를 한번 하고 이름은 mcg 클론 툴이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빌드에서 이밸류에이션 한번 해주셔야지 이쪽 모디파이 안으로 들어와요. 밑에 로고를 보시면 잘 세이브가 됐고 그 다음에 실행도 잘 됐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모디파이어에서 mcg 예, 보시면은 요렇게 들어와 있죠. mcg 클론 툴이라고. 요걸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선택한 메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피수, 요거는 XYZ 값이죠. 그래서 총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총 4개 파라미터가 뜨죠. 지금은 카피 수가 1개고요. 한 5개 정도만 늘려볼까요? 그리고 트랜스레이트 옵션 값을 이렇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셋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MCG 클론 모디파이어를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 트랜스폼이 연결된 매트릭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수학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요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제 게임 쪽 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D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런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 어떻게 이 3D 소프트웨어에서 뭐 오브젝트가 움직이고 이렇게 작용이 되는지에 대한 수학들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맨 처음에 이 트랜스폼의 매트릭스 값을 넣었죠. 매트릭스가 이제 저희는 이 3D 상에서는 4사행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은 A 포지션에서 B 포지션으로 갈 때 이 매트릭스 공식으로다가 이제 움직이게 돼요. 저희는 마우스로 갖다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러면서 이 매트릭스 계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x, y, z 값을 구할 때 이런 매트릭스 하나 가지고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스 3개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x, y, z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이 왼쪽에 보시면은 요 롤 피치라는 요 3D에 관련된 이 3개의 축이죠.
이 세 개 축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Z 방향은 여, 그 다음에 뭐 Y 방향으로 X 방향으로 피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X, Y, Z를 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매트릭스에 관련된 그 수식에다 이제 그 값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스케일에 관련된 매트릭스 값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값을 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3D 상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을 줄이고 요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수학에 관련된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G를 어떻게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값을 주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죠. 예,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3D 상에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하고 스케일을 줄이고 이런 식의 간단한 일을 하지만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는 수도 없이 지금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 위에 저희가 이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툴이 개발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식으로 수식이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이동이 되는구나,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게임 쪽에는 게임 엔진에서 이런 계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캐릭터가 달려간다든가 아니면 뭐 돌멩이가 날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수식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저희가 줬으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매트릭스인 트랜스폼은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이 트랜스폼하고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매트릭스 계산에는 이제 곱하기가 쓰여요. 지금은 이제 트랜스폼에 대한 매트릭스는 끝났으니까 이 값을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섞어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플라이 하나 노드를 만들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곱하기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이 매트릭스 수치를 이 멀티플 노드에서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를 만들게요. 매트릭스에서 쭉 내리시면 이쪽 한 중간쯤에 보시면은 매트릭스 from 야후 피치 롤이라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야후 피치 롤 같은 경우에는 XYZ의 로테이션 값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를 하나 끊을 거고요. 이렇게 끊을 거고요. 보시면은 이 아웃풋이 매트릭스로 돼 있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행렬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연결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오른쪽 눌러서 제너레이트 파라미터 누르면 이렇게 세 개의 창이 나옵니다. 노드가 많아지니까 이제 보기가 약간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이 트랜스레이트에 관한 부분이고요. 제가 이 그룹핑을 하고 싶은 노드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크리에이트 그룹 노드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된 것들이 이제 그룹화 됩니다. 이 그룹을 트랜스레이션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누르면은 백그라운드 컬러도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트랜스레이션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보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일단은 Y 이름을 다 바꿀게요.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60 기본값은 0으로 두고요. 똑같이 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티플 로드에 하나를 묶어줬었죠. 그리고 이 멀티플 로드를 이 클론 노드 트랜스포메이션
이 트랜스폼 매트릭스 값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드에서 이밸루에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이 된 오브젝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타나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파라미터를 추가를 했죠. 그 파라미터가 바로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한 45도 정도 부리려고 그러는데 수치가 45도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0.9로 돼 있죠. 요게 이제 로테이션을 계산을 할 때 저희는 이 각도에 대해서 계산하지만은 이 3D 소프트웨어는 각도 말고 레디언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각도를 레디안 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to 레디안이라는 노드를 꺼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수학이나 거기에 이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디그리 방식이 있고 레디안 방식이 있는데 이 3D 소프트웨어에서는 레디안 방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 디그리를 레디안으로 바꿔주는 노드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V 두 개를 더 만들고요. 노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세이브하고 이밸류에이션 누릅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자, 90 정도로 할게요. 마이너스 90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오브젝트하고 두 번째 오브젝트가 딱 90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오브젝트도 90도를 이루고 있고 90도를 이루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이 각도 값을 이 로테이션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 값도 끝났고요. 네, 로테이션 값이 끝났으니까 이것도 이제 그룹으로 하나 묶어 줄게요. 그룹으로 묶고 이름도 로테이션 값으로 넣고 백그라운드도 요건 이제 빨간색 계열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트랜스레이션, 이 포지션 값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자, 이 포지션 값하고 로테이션 값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하나 더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은 멀티 값을 곱해주는 노드인 멀티 노드 하나 만들고 그 노드를 다시 또 연결을 시킬게요. 이쪽에다가 시키고 이 멀티 노드에 붙는 스케일 값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이쪽 스케일 치시면은 스케일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스케일 매트릭스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스케일 매트릭스는 뭐냐면은 하나의 값을 갖고 x, y, z 이제 모두 다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값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딱 싱글 값 하나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스케일 매트릭스를 로테이션하고 포지션 매트릭스에 곱해가지고 그 값을 이 클론 앤 트랜스폼 메쉬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서 제너레이트 파라미터 한번 더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하나 붙고요. 그 다음 스케일 기본적으로 0값에서 100으로 놓고요. 디폴트는 1로 넣죠. 그리고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그룹으로 넣을게요. 스케일 값을 넣고 백그라운드도 초록색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은 포지션에 대한 값이고요. 빨간색은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은 스케일에 대한 값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개의 카피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세이브를 한번 하고 다시 또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스케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들어와 있죠. 자, 한번 조금씩 조절해 볼게요. 0.9 정도로 하고 카피 수는 한 50개 정도.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옵셋 값이 들어가 가지고 오브젝트가 계속 복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이런 걸로 이제 모션 그래픽의 모션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모델링 할 때 이런 이제 문양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럴 때도 쓰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X 뭐 포지션,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은 요 파라미터 UI를 조금 변경을 해 볼게요. 이쪽 빌드에 오시면은 중간에 보시면은 뷰 맥스 스크립트라는 곳이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작성했던 이 MCG 파일들이 이 스크립트로 돼서 이제 뽑아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롤아웃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롤아웃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일단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에디트에서 에디트 그래프 프로퍼티라는 요 명령을 실행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만든 사람하고 뭐 어떤 회사, 그 다음에 이 저작권 같은 경우 나한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는 창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UI라는 이런 창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페이스트로 갖다 붙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요건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룹 포지션이라는 맥스 스크립트를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겁니다. 스케일도 똑같이 그룹이라는 맥스 스크립트로 넣어줄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OK를 누릅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OK를 누른 다음에 다시 또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빌드를 누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포지션 값, 로테이션 값, 스케일 값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값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UI가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이제 모든 뭐 기능들은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저만 쓸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배포도 해야 되겠죠. 제 옆에 있는 동료가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파일에서 보시면은 패킹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파일에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 있게 나오고요. 확장자는 MCG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그냥 세이브를 누릅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이 파일을 동료들한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을 쓸 때에는 파일에서 인스톨 맥스 크리에이션 그래프를 여셔가지고 그 파일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ds Max 안에서 다른 사람도 같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MCG 클럽 모디파이어 만드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아마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해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3D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명령을 주든 뭐 오브젝트를 움직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 이런 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클럽 모디파이어에 대한 부분을 다뤘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의 MCG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설명드린 클럽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프 파일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의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튜토리얼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내용의 MCG를 어떻게 만드는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